8장. 사람들이 드라마에 집착하는 이유. 드라마의 가장 미묘하고 인식하기 어려운 효과 중 하나는 멘탈 박스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정신적 이미지를 끊임없이 투사하게 됩니다.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가르침조차도 사람들은 각자의 필터를 통해 읽게 되는데, 이는 사람들이 가르침에 자신의 정신적 이미지를 덧씌우고 특정한 드라마에 따라 그 가르침을 완전히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면서도 자신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지 못하는 이유를 찾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영적인 발전의 기초가 되는 한 가지 근본적인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으며 자신의 멘탈 박스와 인류의 집단적 멘탈 박스 너머에 있는 실제를 보지 못하게 하는 베일이 있습니다. 붓다는 그것을 마야의 베일이라고 불렀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를 부르짖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양자물리학 및 멘탈 박스. 양자물리학의 발견은 여러 가지 면에서 혁명적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양자물리학은 인간이 진정으로 객관적인 관찰, 즉 마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관찰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는 사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전 물리학에서 우주는 마음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객관적인 물질의 영역과 전적으로 주관적인 마음의 영역으로 나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적절한 도구와 절차를 사용함으로써 마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관찰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자물리학은 물질의 영역이 물리적 감각과 특정한 사고방식, 특정한 멘탈 박스에 의해 만들어진 환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깊은 진리는 의식이 근본적인 실제이며 물질은 의식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양자물리학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양자파형으로 만들어지며, 실상 양자파형은 자각하는 존재들이 마터빛에 겹쳐진 정신적 이미지라고 말합니다. 현재 양자물리학자들을 교착 상태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닌 자각하는 존재들이 존재하며, 그 존재들 역시 마터빛의 정신적 이미지들을 중첩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숙고해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달은 정말 존재하는가? 달은 항상 보고 있는 영적인 존재들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보지 않아도 달은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이 실체입니다. 이원성 의식에 갇힌 존재인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객관적 실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순수한 형태의 지구는 엘로힘에 의해 창조되었고, 영적인 영역은 상위 존재들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이원성 의식과 그 환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제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멘탈 박스를 통해 삶을 바라보는 한 이 실제를 온전히 인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멘탈 박스를 통해 바라보는 한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에는 필연적으로 박스의 정신적 이미지들이 투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자물리학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관찰 행위는 의식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의식의 양자파형과 관찰하는 대상의 양자파형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멘탈 박스를 통해 보는 한 영적인 존재들이 만들어낸 실제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은 객관적인 실제에 여러분 자신의 정신적 이미지들을 겹쳐서 만들어낸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웹사이트를 찾은 근본주의의 그리스도교인을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특정한 멘탈 박스를 살펴보고 있으며 그 멘탈 박스를 확인하는 데 매우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이트에서 멘탈 박스를 확인하지 않는 내용을 발견하는 순간 가능한 유일한 반응은 사이트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내가 하는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내 말에 고정된 정신적 이미지를 덧씌워 자신의 의식이 만들어낸 메아리만 들었을까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꺼이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이든, 얼마나 오랫동안 영적인 여정을 걸어왔든,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공부했든, 어떤 기술을 수행했든, 여러분도 현재 여러분의 멘탈 박스를 통해 내 말을 보고 있습니다.
영적인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본질적인 구분선은 다음과 같은 깨달음입니다. 나도 멘탈 박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영적인 스승이나 가르침을 포함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멘탈 박스가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찰을 바탕으로 내리는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멘탈 박스가 보여주는 것이 실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멘탈 박스 너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스승이 필요합니다.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은 스승이 내 멘탈 박스에 도전하고 그 모순과 한계를 보여줄 수 있도록 기꺼이 허락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스승이 보여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내 멘탈 박스를 보호하고 방어하려고 하면 스승의 도움에 마음을 닫고 가르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것에 기꺼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스승에게 내 마음과 가슴을 열어두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모든 이원적 환영, 심지어 절대적 진리처럼 보이는 가장 미묘한 환영까지도 내 마음을 지속적으로 정화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내가 기꺼이 질문하지 않는 것은 나의 감옥이 됩니다. 투사하고 거부함으로써 현재의 멘탈 박스 드라마를 방어할 것인지 아니면 이해와 확장을 추구함으로써 실제의 더 높은 비전의 마음을 열 것인지가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실제뿐만 아니라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낸 왜곡된 실제에 자신의 정신적 이미지들이 겹쳐진 산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육화 중인 한 멘탈 박스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정화하면 의식하는 자아가 멘탈 박스에서 분리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는 창조주 존재의 확장이기 때문에 멘탈 박스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실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이트레야가 그의 책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정상적인 인식으로 돌아오면 멘탈 박스를 통해 그 경험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월적이고 무한한 경험을 유한한 멘탈 박스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않도록 이원적 환영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정화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장은 인생 경험의 산물입니다. 고전 물리학에서 말하는 객관적 실제에 대한 주장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의미에서 이 주장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불완전할 뿐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원성 속에는 인간의 정신이 만들어내지 못한 실제가 존재하며 이를 객관적 실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고전 물리학의 문제점은 이 실제를 불변의 결정론적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기계적인 장치, 즉 우주의 운명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으로 묘사했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시계처럼 돌아가는 우주를 관찰할 수 있을 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양자 물리학은 우주에는 근본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사건은 미리 결정된 것이 아니라 관찰이 이루어질 때만 특정한 결과가 선택되며 관찰자의 의식이 그 결과를 공동 창조합니다. 이제 새로운 공동 창조자가 생겨나는 상황을 살펴봅시다. 공동 창조자는 자신이 창조하지 않은 환경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환경 속에서 개별적인 존재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것을 지구상의 아기와 비교해 보세요. 아기는 아기방과 같은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자신이 관찰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떤 아기는 자각이 있는 반면 어떤 아기는 거의 없습니다. 아기가 성장함에 따라 환경 인식과 자각이 확장됩니다. 아기는 점차 자신이 볼 수 있는 방이 더 큰 단위, 즉 집의 한 방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아기는 자신을 그 집 안에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아기는 집이 정원이라는 더 큰 단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웃에 다른 집이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런 다음 도시에는 많은 동네가 있고 그 나라에는 다른 도시가 있으며 세계에는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아이가 어른이 되면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아기 때보다 훨씬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공동 창조자는 매우 국소적인 환경 인식과 자각으로 시작하여 점차 두 가지를 모두 확장합니다. 환경 의식의 확장의 일환으로 공동 창조자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더 큰 실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환경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하지만 공동 창조자가 물질 우주 전체를 보고 그 너머의 영적인 세계도 볼 때까지 이상적으로 확장됩니다. 이 더 큰 실제는 저절로 생성된 것은 아니지만 공동 창조자의 행동과 선택에 반응합니다. 자각의 확장의 일환으로 공동 창조자는 외부 실제가 있지만 그 실제와 삶과 그 자체에 대한 공동 창조자의 경험은 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이상적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자각의 정상적인 성장은 공동 창조자가 자신의 존재 목적이 자각의 성장에 있으며 이러한 성장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 즉 삶의 경험의 결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환경인식은 외부에서 강요할 수 있는 반면 자각의 성장은 삶의 경험의 결과로서 내부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 창조자가 이를 인식하게 되면 외부 환경이 자신의 내부 환경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여러 번 말했듯이 우주는 거울입니다. 이를 깨닫기 시작하면 자신의 마음 상태가 외부 환경과 그 환경에 반응하거나 경험하는 방식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때부터 의식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양자물리학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환경이 양자파형이고 의식도 양자파형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은 두 파형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환경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동 창조자가 성장함에 따라 마음의 내용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이것이 삶의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